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여름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천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소미산의 산림 훼손 문제가 시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수시가 사업주에게 협조를 해주어서 이루어진 걸로 예상합니다. 여수시가 불법 도로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관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철도공사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6조 원대와 9조 원대의 예산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은행발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가시기도 전에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이 근무했던 학교 등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일부 확진자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 대규모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실내 체육관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학생들이 줄지어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전 학생과 교직원 55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고 A씨와 접촉했던 일부 학생과 교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 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라 문자까지 함께 해서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순천 77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순천 7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2명 모두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동선에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은 회원이 1,600여 명에 달하고 특히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지역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동 동선이 많아 지난 여름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순천 76번째, 77번째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순천의 모 은행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내 연쇄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실내, 실외에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민관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단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순천시는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지역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오늘 하루 팔마체육관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소미산 불법 도로 문제를 여수시가 사실상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불법 도로 옆에 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여수시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않고 허가 여부를 검토했던 겁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예술랜드가 만든 소미산 불법 도로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법 도로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예술랜드 측은 불법 도로 옆에 소매점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인근에는 건축 요건인 폭 6m 도로 대신 불법 도로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여수시는 불법 도로를 적발하기는커녕 불법 도로로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열린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여수시가 소미산에 불법 도로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판독만으로도 불가로 해진하고 같은 팀 산지 이용 담당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허가도 받지 않고
6m 진입도를 먼저 개설하고 건축 허가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법으로 도로 건설과 터파기가 이뤄진 이곳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술랜드의 소매점 건축 허가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의도가 불분명한 소미산 동백나무숲 조성 사업을 여수시가 승인한 것은 예술랜드가 해당 부지에 각종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산 정상부에 소득사업한다고 3,000평 땅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주가 있겠습니까?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식재 사업을 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수시가 사업주에게 협조를 해주어서 이루어진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건축 허가 진행 당시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아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로 인근의 공원과 대관람차는 물론 건축물 허가까지 검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센터 대표의 갑질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사법당국과 여성가족부, 전라남도의 진실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시설 내 활동가들이 대표의 폭언과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지만 대표의 직무 정지와 시설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철도 차량을 교체하는 입환 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원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수송원 1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 차량이 정차된 철로에 입환용 기관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헬멧을 쓴 수송원들이 차례차례 차량을 연결합니다. 차량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이른바 입환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철로 위에서 진행되는 입환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 작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29일 순천역에 근무하는 철도 수송원 A씨는 열차 11량을 그것도 캄캄한 새벽 3시에 혼자서 연결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요. 새벽인데 네. 2명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 팀장이 조근을 갔어요. 고성역인가? 네. 그쪽에 사람이 없어서 일하러 가시고 혼자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철도노조 명예산업감독관이었던 유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청에 공사 측을 고발했습니다. 2명 이상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엉뚱하게도 고발인 유 씨가 그날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A씨 혼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내가 그날 더군다나 공가를 썼어요. 근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뻐젓이 근무를 해서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실제로 취재진이 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유 씨는 사건 이틀 전부터 공가를 신청한 상태가 맞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봐주기를 했다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지검은 새로운 증거 없이는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대검 역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를 검찰이 외면한 지난 3년 동안 입환 작업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수송원은 확인된 숫자만 모두 18명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여수국가산단,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기업 책임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불거진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교연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 이후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면서 국내 양식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은 지난해 9월까지 일본산 참돔이 2,850톤 수입됐던 것에 비해 올해는 3,660톤으로 증가했고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량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비축됐던 일본산 활어가 싼 값에 국내로 수입되면서 국내산 참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6조 원대와 9조 원대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와 줄어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광주시 총 예산 규모는 6조 2,8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증액됐습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와 SOC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26%와 31%를 증액해 가장 크게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올해 9,200억 원보다 2,300억 원 늘린 1조 1,5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일자리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전라남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액한 9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해 추경까지 했을 경우 예산 10조 원대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농도답게 친환경 농업과 농림해양 부문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22% 늘린 1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10% 증액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출산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예산을 대거 신설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해서 청년, 저출산, 그다음에 유공자 참전수당 이런 것들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코로나와 수해 때 써서 바닥난 재난기금을 채우기 위해 7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특징이 있고 전라남도는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을 올해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환경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려 증가폭이 가장 큰 특징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시가 장도 예술의 숲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했으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의 숲 조성 사업은 장도에 모두 50억 원을 들여 정원과 난대숲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광양만권 제조업들의 미래 비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제조업 생산액이 2010년 이후 연평균 1.2% 성장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 2.1%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광양만권 제조업도 울산, 포항과 같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정밀화학, 마그네슘 신소재 개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4,471억 원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부터 조기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27만 5천여 헥타르 면적에 지급됩니다.